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르첸훈 기사란입니다. 2021년 7월 11일 카라연합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도 카라연합의 꿈을 향해 전진하는 얘기가 될 텐데요.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현재의 독도를 카라섬, 동해를 카라해, 경상남도를 카라연합 특별행정자치도, 한일 간 해저터널을 카라해저터널로 명명하는 이 카라라는 이름은 고대 한반도 남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에 있었던 가야라는 고대 왕국에서 따온 것입니다. 가야를 원래 카라라고 했습니다. 옛날 이런 책이 있어요. 가락국기. 현재로는 책은 아니지만은 옛날에 가락국기라고 했습니다. 그 가락은 원래 한자의 원래 발음이 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카라라고 붙인 이유는 한국식으로 하면 무당춤, 전통적으로 본래의 말로 하면 단골레 춤을 추고 있는 이 그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일본 11월 23일 일본에서 천안가에서 치르는 신상제라는 우리 추석 비슷한 명절이 있는데요. 그 명절에 한신인장무 단골레 춤을 춘다 이겁니다. 한국의 단골레들이 추는 춤 똑같이 이렇게 청동방울을 들고 이런 복장을 하고서 한신인장무라는 춤을 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신인장무의 원래 일본식 발음은 카라카미 진조무인 것입니다. 그게 한신을 일본식으로 훈으로 읽으면 카라카미가 되는 것이죠. 천안가에서 카라카미 진조무를 한국식으로 말하면 단골레 춤을 추게 하면서 신상제를 그 행사를 빛낸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에서의 문화적 행사 이 속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얼마만큼 고대 정신문화적으로 유사한 택조를 가지고 출발했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제3류 계급문화로 떨어졌던 무당문화, 단골레 문화가 한국에서는 천대받고 멸시받았지만은 일본 천안가에서는 고유의 자신의 문화로서 제1계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면서 일본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일본 신토가 고대 한국인들의 본래적 종교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여기 이 한신인장무, 카라카미 진조무의 이 단골레 춤은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해서 한국인들의 역사의 발자취와 함께 편안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있는 그들의 정체성을 되새김질해보는 그런 지적 탐구가 필요하다.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카라카미 진조무를 추는 일본 천황의 신상제, 일본 천황은 그러니까 카라카미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거예요. 카라쿠니의 신인 카라카미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카라로 돌아가면은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카라연합이라는 국가 명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카라연합TV는 이 카라연합이라는 마치 유럽의 EU 마냥, 유러피안 유니언 마냥 한국과 일본이 평화롭게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카라연합의 구조 모형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핵심은 이 시카라 아사달 씨름 대회와 오스무 다이카이인 것이고, 거기에 카라라는 단일 통화를 구축해야 하며 경제 통합이죠. 그리고 고려 일본 의문 협정을 통해서 문화적으로도 일체감을 고대의 그 낭만주의로 돌아가면서 회복해야 된다. 거기에 각자의 헌법을 가진 상태에서 카라연합 헌법이라는 새로운 국체를 창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카라연합TV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은 고려 일본 의문협정이라는 이 부분과 관련되는 바로 이 카라 의문협정을 체결하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만히 우리들의 상상력을 돋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날 한국이 한류로서 전 세계의 문화를 리드하고 있는데요. 그 문화의 뿌리의 핵심에 저는 한글이 있고, 그 한글을 통한 문화 창조, 음악, 예술을 포함한 한류의 뿌리에는 이 세종대왕께서 창조한 이 한글이 있다는 것, 이 점을 핵심적 역량으로 삼아 일본과 하나 되는, 가나로서는 일본 문화와 하나 되는 미래의 그림을 그릴 때 한국인의 한류의 꿈은 더욱더 급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 시너지와 상승 효과는 지금의 한류로는 볼 수 없는 그 이상의 엄청난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라 의문협정은 한국인이 미래로 일본과 함께 도약하고 응비하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무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전략을 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 의문협정을 체결해야 될 필요성을 한국인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카라연합TV는 일본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연구하면서 일본을 알아보는 시간을 더 심층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어민의 얘기를 듣고 제 얘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우리는 큰 도서관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私たちは大きな図書館の近くに住んでいます。私たちは大きな図書館の近くに住んでいます。우리는 큰 도서관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私たちは大きな図書館の近くに住んでいます。私たちは大きな図書館の近くに住んでいます。 자, 그러면 이 짧은 문장을 가지고 일본을 가깝게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타시 다치와는 와타시 다치와에서
이 다찌는 예전에 설명했지만은 몽골어의 트, 한국어의 들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는 한국에 여기 보면 는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은 고대 카라어에서, 그러니까 고대 한국어에서 한정적 용법으로 쓰는 주격 조사로 존재했으나 주르첸과 중국 한자 문화권에서 왔던 는에 의해서 한국에서는 사멸되고 일본에는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이 나는 한국어의 뭐뭐한 이런 의미의 관행격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의 조사가 되겠습니다. 위대한 할 때 한국어에는 주로 이렇게 니은이 붙은 이런 형용적인 문구가 쓰이는데 일본에서는 모두 이 나로서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위대한 그러면 이다이나 이렇게 발음하지요. 저는 이게 한국어의 한이 음절 문자 체제를 쓰는 일본의 언어 습관상 나로 곧 정착하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과 나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 이런 걸 이해하려면은 한국과 일본의 알파벳, 한글과 가나의 차이에 그 발음의 습관을 유심히 관찰하면 이 말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 발음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건데요. 우리는 도서관 그리고 중국 발음으로는 토슈관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일본 발음에서는 이게 토쇼간 이렇게 발음합니다. 여기서 한국어의 서에 해당하는 이 어 발음은 대부분 일본 발음에서는 이 요 발음으로 많이 납니다. 이 한자의 일본식 발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일정한 규칙과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습관적으로 알게 되면은 일본어의 한자 발음도 금방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본어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패턴을 발견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송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방송이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서이지만 일본 발음은 쇼다. 토쇼관 이거는 우리는 중국 발음은 관 가지고 한국어는 축약해서 관 그런데 일본 발음에서는 이런 우리 한국 발음이나 중국 발음에서 관 이런 발음이 아니고 모음 하나로 끝납니다. 간 그래서 토쇼간 이것은 형용사 소유격 조사죠. 그 다음에 직각구 전라도 말로는 가까운 이걸 전라도 사투리는 가차운 이럽니다. 가에서 기역, 차에서 치읓, 직각구, 가차와 직가가 앞뒤로 역전된 발음을 유심히 자음을 살펴보면은 고대 한국인들이 가깝다는 말을 직각구 내지는 가차운 이런 유사한 발음에 원시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라도 말로 가차운, 가차께, 가차워, 가차, 직각구 약간 역전된 느낌의 그러나 기역과 지읒의 어떤 구개음의 어떤 역순을 통한 비슷한 언어적 감각을 느낄 것입니다. 이게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니는 고대 카라어의 니가 그대로 일본어에서 오늘날도 쓰고 있다. 단 한국인들은 이 니에 해당하는 것이 부사격 조사로서 히를 쓰고 있고요. 일본 사람들은 이 니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니인데요. 니.
한국인들은 히.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도 알파벳의 차이에서 오는 언어 습관의 변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글을 쓰고 음성 문자를 쓰고 일본 사람들은 가나라는 음절 문자를 쓰다 보니까 받침이 없는 언어 습관상 발음이 플랫해지고 납작해진다 이거죠. 그러면서 고저가 없이 쭉 밀고 나가는 그런 식으로 발음하다 보니까는 한국에서 보이는 앞 음절의 받침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지로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솔직히 그러면은 일본 발음은 솔직히니 키가 직키 이런 게 아니고 직키니 이렇게 발음한다 이거죠. 고대 카라오에 있던 히의 일본식 변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수문은 순대 이마스. 이 수문은 일본식으로 원형이 동사는 원형을 알아야 하지요. 이게 무자입니다. 스무. 일본어에서는 동사가 대부분 우로 끝나는데 이것도 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누로 끝나는 동사가 많은데 이것도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무가 되겠습니다. 스무. 한국 발음으로 하면은 한글로 쓰면 스무가 됩니다. 그래서 스무대인데 한국어의 비읍 순경음 정도로 이걸 발음을 해서 축약을 하는 언어 습관으로 일본어를 생각하면은 스무대가 금방 와닿을 수 있습니다. 비읍 순경음은 미음이 스무에서 미음이 비읍 순경음 정도로 처리하면 스무대가 되죠. 스무대. 그런데 그것도 더 축약을 하면은 순대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어에서 동사의 마지막 무로 끝나면은 전부 이 응을 써서 순대 이런 식으로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심히 지켜볼 부분입니다. 원형은 스무. 근데 변형된 게 순대 이마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마스에 대해서 오늘은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스의 원형은 이루죠. 이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일본어에는 있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세 개가 있습니다. 이루가 있고 아루가 있고 나이가 있죠. 이걸 한국어와 비교하면서 어떤 변화와 차이점이 있는가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루는 있다, 이것과 어원이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루는 한국어에는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고요. 나이는 아니다와 같은 어원이라고 보면 거의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이다 일본 발음으로 여기에 다를 붙이면은 나이다 한국말로는 아니다 이렇게 음에 약간 변형이 일어난 거죠. 이게 초성 나 니은이 사라지면서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 니은이 오면은 나이다가 발음이 편하죠. 근데 니은이 사라지면은 아이다가 아니다라가 발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나이다는 아이다와 같은 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고대 카라에는 이 이루에 해당하는 있다에 해당하는 이 이루와 아루, 나이다가 모두 카라어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 아루, 나이는 고대 카라의 부정을 나타내는 상태 동사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고대 카라어, 한반도 남부의 언어를 카라어라고 제가 정의한다고 그랬죠. 이 말들 중에 이게 사라진 거예요. 이거. 그리고 두 개는 살았죠. 한국어에서. 한국에서 이 아루는 사라지고 이루와 나이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루는 거의 있다. 한국어에서는 이제 이 동사를 사전에서 찾을 때 기본형을 다를 붙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있답니다. 이 일본어의 활용을 보면은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다도 나이다에다가 다를 붙이면 똑같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아루는 사라졌어요. 이 아루는 어떻게 사라졌느냐? 한국에서는 이 이루와 아루 둘 다 있다로 번역이 되는데요. 일본어에서 이 두 개는 쓰임이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생물체, 생물 또는 사람이 주체일 때 이루를 쓰고요. 아루는 추상명사, 추상명사 또는 무생물, 돌, 나무 그런 것이 주체일 때는 아루를 씁니다. 그러니까 돌이 있다가 하면 이시가 아리마스 이렇게 쓰지 이시가 이마스 이렇게 안 쓴다 이겁니다. 네꼬가 이마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네꼬는 생물이죠. 이누가 이마스 그럼 이루를 쓰네요. 히토가 이마스 사람이 있다. 이와가 아리마스 이와는 바위란 뜻입니다. 바위가 있다. 그럴 때는 아리마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어에서 있다는 재밌는 것은 생물과 무생물, 인간과 추상, 무생물을 이렇게 구분해서 있다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카라어의 고대의 원래적인 모습이다. 이 무생물과 유생물, 사람과 차이를 구분해서 있다를 썼다는 것으로부터 그 카라인들의 어떤 철학적 세계관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이 무생물과 사람을 구분하는 면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있다만 남은 거다 이겁니다. 이것은 사라진 겁니다. 한국어에서. 현재 한국어에서는 아루가 사라진 거다. 추상과 무생물에 쓰이는 아루는 한국에서는 죽었다. 마치 가와 와라는 주격조사에서 와가 북방에서 왔던 너네 의해서 쫓겨났듯이 이 아루는 그냥 소멸했다 이겁니다. 추상과 사람과 무생물을 구별하지 않는 이루만 한국에는 남았다. 그것이 있다다 이거죠. 그리고 나이는 아니다, 아니다, 나이다. 음의 변형만 일어났을 뿐이지 그것도 같은 말이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어에는 있는데 일본어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없답니다. 없다. 이거는 어디서 왔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건 투르크에서 왔다. 투르크에 이게 없다, 아니다를 표시하는 부정어들입니다. 이 데일에는 형용사 뒤에 쓰는 것이 데일이고요. 이것은 상태에서 아니다. 이름이 이 발이 이다. 있다라는 뜻이고요. 상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욕이라고 씁니다. 욕. 투르크 말로는 욕인데 여기에 욕에다가 한국어 동사를 표시한 이 다를 붙이면은 욕다. 욕다. 없다와 비슷하죠, 느낌이. 그래서 한국어의 이 없다는 투르크의 욕이 한국어의 정착한 말이다.
원래 카라에 이런 말만 있었는데 이 녀석이 하나 더 끼어든 거예요. 없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랑 관계없이 있다가 하나가 두 개를 쓰다가 무생물과 유생물, 사람과 무생물에 있다 두 개를 쓰다가 불편하니까 북방에서 왔던 유목민족, 트루크 계열 사람들은 그들이 지도자로서, 지배자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고 이것이 들어와서 여기에 정착했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순대 이마스에서 이 이마스의 원형은 아까 이루라고 했지요. 이루. 그 주체는 왓다시 다치입니다. 우리들,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니까 아리마스가 아니고 이마스를 쓴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어와 일본어가 유사하면서도 미묘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측면이라 알 수 있겠습니다. 어떤 종교적 신성, 언어 자체의 어떤 엄격성, 보수성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어보다는 일본어에 더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토가 유지될 정도, 한국인의 고유한 고대의 종교적 풍습인 신토가 일본에 현재 유지되고 있고, 바로 그러한 것들은 이와 같이 무생물과 유생물을 구별하면서까지 있다라는 동사를 선택적으로 쓴다는 이런 측면들이 일명 신국이라고 부르는 일본 문화의 그 뿌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북방에서 온 언어들, 일본어도 북방어의 영향을 많이 받긴 했지만은 이러한 측면들은 한국어가 일본어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상호 대칭적으로 이렇게 호환성이 매우 발달된 언어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장으로 일본어에 대해서, 일본 문화에 대해서 느껴보는 시간을 또 가져봤는데요. 여튼 한국과 일본은 카라 연합의 길을 가면서 한국인들은 미래에 보다 큰 국제정치적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을 안정시키고 일본을 진실로 이기는 방법은, 일본을 극이라는 유일한 길은 한국과 일본이 통합됨으로써 오랜 동안 있었던 역사적 앙금들을 털 수 있는 그런 추출을 놓을 수밖에 없다. 그때의 미국과의 강력한 카라연합 동맹에 의해서 한국인은 국제사회에 보다 큰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현재의 한류 바람이 부는 이 분위기 이상으로 진실로 뻗어나갈 수 있다. 카라연합TV가 바라고 지향하는 바는 지금보다도 더 강인하고 튼튼한 안보와 체제 속에서 세계로 웅비해 나가는 한국인을 모식해 나가는 데 있다. 그 길은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일본과 한국이 하나로 묶여서 카라연합을 건설하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 나머지의 다른 길을 가려고 했을 때는 한국인다운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별로 아름답지 못한 미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북방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와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면서도
일본과는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인들이 미래에 건설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창조적 역사의 노정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카라야나TV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르친 훈 캐세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